오늘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은근히 뻐근하셨나요? 어제 저녁밥을 조금밖에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꽉 찬 느낌이 계속되지는 않았나요? 혹시 요즘 평소보다 쉽게 피곤하시고 입맛이 떨어지셨나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 소화불량이나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간암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중요한 주제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간암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간암 발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50세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간암 환자의 70%가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중기 이상으로 진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암의 5년 생존율은 76%까지 올라가며 완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시나요?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간 기능의 80%가 손상되어도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바로 이 점이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 간암의 초기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오른쪽 윗배의 묵직한 불편감입니다. 갈비뼈 아래쪽이 무겁거나 뻐근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간이 부어있거나 종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유 없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시다면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온몸에 영향을 미쳐요. 세 번째는 소화 문제와 식욕 감퇴입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도 맛이 없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든다면 주의하세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효소 생산이 줄어들어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에 3kg 이상 빠진다면 간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야간 발한으로 인한 수면 장애입니다. 밤에 식은땀을 많이 흘리거나 자주 깨신다면 간 기능 이상의 신호일 수 있어요. 간암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며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간암의 주요 원인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B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65%가 B형 간염과 관련이 있어요. B형 간염 보유자는 일반인보다 간암 발생 위험이 100배나 높습니다. 무증상 보유자라도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C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B형보다 전염력은 낮지만 만성화 확률이 높아 더욱 위험합니다. C형 간염 환자의 간암 발생 위험은 일반인의 20배에 달해요. 다행히 최근에는 95% 이상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만성 알코올 섭취입니다. 하루 소주 반병 이상을 20년 이상 지속하면 간암 위험이 10배 증가합니다. 알코올이 간세포를 지속적으로 손상시켜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키고 결국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당뇨병, 비만, 곰팡이 독소 노출 등이 간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간암 예방의 핵심은 바이러스 관리입니다.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이미 감염되신 분들은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으세요. 테노포비르나 엔테카비르 같은 약물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면 간암 발생 위험을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간질환 환자는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와 알파테아 단백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알파테아 단백은 간암세포에서 분비되는 종양 표지자로 정상치는 10 이하입니다. 복부 초음파는 1cm 이상의 종양을 95% 발견할 수 있고 1cm 크기도 70% 정도 찾아낼 수 있어요. 조영제를 사용하는 정밀 컴퓨터 촬영 검사는 더욱 정확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선별검사로는 초음파를 우선 권합니다. 국가암검진에서는 40세 이상 간경변증 환자나 B형 C형 간염 보유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간초음파와 혈청 알파테아 단백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 기능을 나타내는 다른 수치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간 손상을 나타내는 수치인 AST와 ALT는 정상치가 40 이하입니다. 빌리루빈은 간의 해독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1.2 이하가 정상이에요. 프로트롬빈 시간은 간에서 만드는 혈액 음고인자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암이 진행되면 몸에서는 어떤 위험한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중기와 말기 간암의 증상과 최신 치료법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간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더욱 심각한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진행성 간암은 바르셀로나 간암 병기 분류에 따라 B기와 C기로 나뉩니다. B기는 중간 단계로 간 안에 3개 이상의 종양이 있거나 5cm 이상의 큰 종양이 있는 상태입니다. C기는 진행 단계로 혈관 침범이 있거나 간 밖으로 전이된 상태를 말합니다. 진행성 간암의 첫 번째 증상은 복수와 복부 팽만감입니다. 배가 계속 불러오고 바지가 꽉 끼기 시작한다면 간 기능 저하로 인한 복수를 의심해야 합니다. 복수가 많이 차면 호흡곤란도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황달 증상입니다.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이 콜라색처럼 진해집니다. 이는 간에서 빌리루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황달이 나타나면 이미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양증입니다. 온몸이 가려워서 긁게 되는데 특히 밤에 심해집니다. 담즙산이 피부에 쌓여서 생기는 증상으로 황달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는 간성 혼수의 위험입니다. 간이 독성 물질을 해독하지 못해 혈중 암모니아 농도가 올라가면 의식이 흐려지고 성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측 어깨와 갈비뼈 아래 심한 통증입니다. 간이 부어서 간막을 자극하거나 종양이 주변 조직을 누를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통증이 어깨까지 뻗치는 이유는 간막신경이 어깨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시며 알람 설정으로 새로운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진행성 간암의 진단은 여러 영상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조영증강 컴퓨터 촬영이나 자기공명 영상 검사에서 동맥기의 조영 증강되고 문맥기나 지연기의 조영 감소를 보이는 특징적인 패턴을 확인합니다. 이를 워시아웃 현상이라고 해요. 혈관 조영술은 간동맥을 통해 조영제를 주입해서 종양의 혈관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전자 방출단층 촬영 검사는 간암의 전이나 재발을 찾는 데 유용하지만 간암의 1차 진단에는 제한적입니다. 간암은 포도당 섭취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진행성 간암의 표준 치료는 간동맥화학 색전술입니다. 영어로 테이스라고 하는데 카테터를 이용해 간동맥에 항암제와 색전물질을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종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아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원리예요. 테이스는 3개월에서 4개월 간격으로 반복 시행하며 종양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술 후 일시적으로 열이 나고 복통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2일에서 3일 내에 호전됩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간 절제술과 간 이식이 있습니다. 간 절제술은 종양이 간의 한쪽에 국한되어 있고 간 기능이 양호할 때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복강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수술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어요. 간 이식은 근본적인 치료법이지만 뇌사자간이 부족해서 대기 시간이 길고 수술 위험도 높습니다. 밀라노 기준이라는 엄격한 적응증을 만족해야 이식 대상이 됩니다. 고주파 열치료는 바늘을 종양에 직접 삽입해서 열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3cm 이하의 작은 종양에 효과적이며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최근에는 전신치료법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1세대 표적치료제인 소라페닙에 이어 2세대 레고라페닙, 카보잔티닙이 개발되었고 면역항암제인 니볼루맙, 펜브롤리주맙도 사용되고 있어요. 가장 주목받는 것은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의 병용요법입니다. 기존 소라페닙 단독 치료보다 생존 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시키는 획기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로는 정위체부 방사선 치료와 양성자 치료가 있습니다. 정상간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종양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첨단 기법들입니다. 말기 간암이라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로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간암이 폐와 뼈로 전이된 70대 환자분이 면역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서 3년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암을 완전히 이겨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간암 정복의 핵심 전략과 놀라운 성공 사례들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간암을 완전히 정복하는 5가지 핵심 전략을 지금부터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이러스의 완전 관리와 치료입니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으세요. B형 간염의 경우 테노포비르나 엔테카비르를 장기간 복용하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간 기능을 개선할 수 있어요. C형 간염은 더욱 희망적입니다. 최신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인 소포스부비르나 벨파타스비르 등을 8주에서 12주간 복용하면 95% 이상 완치됩니다. 완치 후에는 간암 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해요.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처방받은 약을 정해진 시간에 빠뜨리지 말고 복용하세요. 둘째,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아서 약물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 전략은 철저한 금주와 체중 관리입니다. 알코올은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금주 1년만으로도 간 경변 진행 속도가 절반으로 늦춰지고 간 기능이 개선됩니다.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일으켜 간암 위험을 높입니다. 허리둘레를 남성 90cm, 여성 85cm 이하로 유지하세요. 체질량 지수는 25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식단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견과류, 올리브 오일, 생선을 드세요.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고 단백질은 적정량을 섭취하세요. 특히 간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브로콜리는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마늘은 간의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강황의 커큐민은 염증을 억제해요. 세 번째 전략은 6개월 정기검진의 철저한 실천입니다. 간암은 조기 발견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만성 간질환이 있으시다면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와 알파테아 단백 검사를 반드시 받으세요. 검진을 받을 때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검사 전날 저녁부터 금식하세요. 둘째, 검사 당일 아침에는 물도 마시지 마세요. 셋째, 복부에 가스가 차지 않도록 검사 전 3일간 탄산음료나 콩류 섭취를 피하세요. 간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영증강 컴퓨터 촬영이나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해요. 조기에 발견된 2cm 이하의 간암은 95%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을 모두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맞춤형 치료와 꾸준한 영양 및 운동 관리입니다. 간암 치료는 환자의 간 기능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일드퓨 점수라는 분류법을 사용해서 A등급은 수술이나 고주파 치료, B등급은 색전술, C등급은 완화 치료를 주로 시행합니다. 수술을 받으신 후에는 체계적인 회복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2g으로 늘리고 비타민 B군과 아연을 충분히 보충하세요. 간 재생에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운동은 간 기능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씩 주 5회 이상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지방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다섯 번째 전략은 가족과의 소통과 정신건강 관리입니다. 암투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치료 과정을 함께 나누세요.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독서, 음악 감상 등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을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67세 박모 할아버지는 B형 간염 보유자로 정기검진에서 3cm 크기의 조기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주파 열 치료를 받으신 후 항바이러스 치료를 병행하며 금주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현재 8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매일 1시간씩 등산을 즐기고 계십니다. 72세 김모 할머니는 다발성 진행성 간암으로 2차례 간동맥화 악색전수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 병용요법을 시행한 결과 종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현재 간 이식 대기 중이며 일상활동을 무리 없이 유지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영을 하시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계세요. 78세 이모 할아버지는 간경변 위에 나타난 5cm 크기의 간암으로 간 절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철저한 금주와 저염식, 칼로리 관리를 실천하시며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받고 계세요. 6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며 손자들과 낚시를 즐기고 계십니다. 75세 정모 할머니는 C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에서 발생한 조기간암을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로 완치받으셨어요. C형 간염 완치 치료도 함께 받으셔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5년째 건강하게 지내시며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69세 최모 할아버지는 알코올성 간경변에서 발생한 말기 간암 진단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면역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완전 금주와 영양관리를 철저히 하신 결과 3년째 병의 진행이 억제된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조기 발견하면 간암도 충분히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정기검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B형, C형 간염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예방접종과 치료를 받으세요. 금주와 체중 관리. 정기검진만 잘 실천하셔도 간암의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가장 어려운 암이지만 최근 액체 생검과 고해상도 내시경 초음파가 새로운 희망을 열고 있습니다. 췌장암의 숨겨진 초기 증상과 당뇨병과의 연관성, 그리고 최신 치료법들을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포근한 하루 보내시고 식사 후 20분 산책으로 간에게도 휴식을 선물해 주세요.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소중히 채워가시길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신이여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오늘 함께 나눈 간암 정보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나 직접 겪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조언과 따뜻한 격려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